새롭게 시작하는 크리스찬 미확인 동물학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날개 달린 인간 유사 동물 윙드 휴머노이드입니다. 날개 달린 인간 유사 동물의 동물학적, 창세기적, 종말론적 의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동영상들을 다 지웠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옛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확인 동물학을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달린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동물학이나 박물학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동물들을 추적하고 체계하려는 이제 미확인 동물학, 크립토조알러지가 요즘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미확인 동물학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미친 짓이다. 그래서 이제 주류 동물학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찬밥도 아니고 이제 좀 진짜 바보 취급을 받았다고 할까 그런 건데, 이제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죠. 주류 동물학은 정말 답보 상태죠.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주류 동물학은 이제 이게 사실은 무미건조하고 한계가 있죠. 많은 것을 절대 설명 못하죠. 근데 이제 미확인 동물학은 모든 관측되는, 보고되는 목격담이나 이제 신화나 설화 같은 것을 뭔가 요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우리 자연계 현상 중에 어떤 동물학적인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지어 이제 심령학적 현상들조차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성과가 나는데, 이 미확인 동물학의 초기 개척자들에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베르나르 회벨만과 이제 영국의 이반 샌더슨, 그다음에 미국의 로렌 콜만과 로이 맥컬 교수가 있죠. 특히 이제 로이 맥컬 교수는 이제 시카고대 동물학 교수로서 뭐 최고의 동물학자, 주류 동물학자인데도 이제 미확인 동물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 경직된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잘못 만났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이 미확인 동물학의 초기 개척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분류되지도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관측되죠. 이 사람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찰스 포트라는 이제 철학자 겸 저널리스트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존 과학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설명이 전혀 되지 않는 이상 현상들, 포티안 현상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모아놨죠. 기록해놨죠. 근데 그것을 동물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계승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미확인 동물학자들이죠. 이 찰스 포트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이제 이상 현상을 조사한 거고, 미확인 동물학자들은 그 모든 분야의 이상 현상 중에 그 동물학적인 부분만 이제 다룬 거죠. 근데 이제 찰스 포트 때부터 벌써 이제 날아다니는 인간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특히 이 미확인 동물학의 초기 작업에 이미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인간형 생물체, 플라잉 휴머노이드가 이미 포함이 돼 있죠. 왜? 이 사람들 이전에 이것이 많이 관측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무중력 장치나 기계 장치도 날아다니는 사람,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플라잉 휴머노이드로 보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 분야는 맨버드, 즉 휴먼 라이크 윙드 크리처. 그러니까 이제 날개 달린 포유류, 비스트인데, 짐승인데 사람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맨버드 또는 윙드 휴머노이드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모스맨이죠. 그래서 콜만 박사는 이제 모스맨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심령 현상으로 보지 않고, 아직 확인되고 기존 동물학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분류가 되지 않는 미지의 생물체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걸 접근하는 거죠. 모스맨은. 또 이 사람 여기 보면 이제 콜만이 이제 모스맨도 했고, 저지 데빌이라고 있죠. 저지 데빌. 저지 데빌은 이제
윙드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윙드 비스트 매머리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고대 인형 중에 디머포르던이라는 인형하고 닮았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제 미확인 동물학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이제 초기부터 미확인 동물학의 시작부터 이제 날개 달린 날아다니는 이제 인간형 동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됐다 이걸 소개한 거죠. 이 콜만 교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인도 성경에 얘기하는 진짜 거인이 아니라 빅풋, 기간토피테쿠스, 자이겐토피테쿠스다. 그거의 유전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죠. 여기에도 의미가 있죠, 분명히. 지금 제가 이제 로렌 콜만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반 샌더슨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모스맨을 연구를 했죠, 초기에. 세계적으로 접근했는데 모스맨의 초기 연구자가 바로 존 닐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함께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이제 플라잉 휴머노이드인 이제 날아다니는 인간형 생물체인 플레드우드 몬스터 이것도 이제 좀 다루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탐사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올리티아우 또는 콩과마토라고 부르는 이제 익룡 내지는 플라잉 휴머노이드를 실제로 마주쳤죠. 근데 이 콩과마토가 날아다니면서 새는 아닌데 날아다니는 짐승인데 파충류하고 비슷하면 익룡이고 파충류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데 아주 확실치는 않답니다. 근데 이거하고 실제로 마주쳤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콩과마토를 프테로사우루스 같은 익룡으로 안 보면 뭐예요? 플라잉 휴머노이드, 날아다니는 인간형 짐승 인데 그거에 대한 목격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일단 익룡은 약간 파충류에 가깝죠. 날개는 달렸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포유류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달린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라잉 비스트인데 그 중에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플라잉 휴머노이드는 윙드 휴머노이드는 이제 얼굴이 사람과 원숭이형이나 사람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보는 이제 과일박쥐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여우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플라잉 폭스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확실히 구별되는 거죠. 플라잉 폭스와 플라잉 휴머노이드는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목격담에서는 주로 동굴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이들을 케이브 디몬으로도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디마놀로지 마귀약, 신화가에서 이제 마귀약이죠. 거기 나오는 가고일 또는 이제 미국의 도시 전설 속의 도시 괴담, 그렇죠? 도시 전설 속의 저지 데빌 같은 것들조차도 이런 어떤 이제 약간 이제 마귀, 디몬 형상이죠. 이제 그것조차도 혹시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나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음모론과 종말론에서 언급되는 슈퍼솔저 음모까지도 이제 이걸로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플라잉 휴머노이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얘기 같고 황당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오랫동안 박쥐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이제 마야 문명에서는 죽음의 박쥐라고 불렸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신으로 숭배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이것을 나이트 플라이어, 밤에 날아다니는 애들, 이렇게 날아다니는 인간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자바섬에서는 아톨 또는 아홀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도의 여러 섬에서 특히 이제 동쪽 섬에 이 플라잉 휴머노이드가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사실은 이 아툴의 암컷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바섬의
사촌들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본이나 뭐 호주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쪽에 일루미나티 애들이 슈퍼솔저 음모를 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외국 텍스트에서 가까운 건데 자바섬에 이제 아홀 또는 아톨이라는 그 미확인 동물이 있는데 거대한 박쥐라기 보기보다는 플라잉 프라이미트, 즉 날아다니는 유인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좀 더 맞답니다. 그래서 1925년에 이제 어니스트 바텔 박사가 최초로 보고를 했는데 자바섬의 이제 정글에 깊은 정글에 이제 많이 보고가 된다 이거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놈하고 비슷한 놈들이 뭐 뉴기니나 뭐 다른 데 다 있다는 겁니다. 뉴기니에서는 그걸 로펜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어디다 내가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랑바티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 주변에 그 자바섬에 있는 아토라고 비슷한 애들이 사촌들이 그 각 섬에 흩어져 산다는 거죠. 태평양의 섬들에 솔로몬 제도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자바섬의 이제 원주민들 말에 의하면 암컷 아톨은 굉장히 모여 지낸다. 사회적이라서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게 잡식성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크기는 얼마 따위 나는데 문제는 그때 제가 솔로몬 제도에 이제 그 거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날개 달린 이제 사람 인간형 생물들이 때려지어 밤에 동굴에서 나왔다 이런 목격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제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바섬의 그 아툴이 그 중에 암컷 아툴들은 밤에 이렇게 때를 지어 모여서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솔로몬 제도의 그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이제 플라잉 휴머노이드나 이 자바섬의 아툴이 똑같은 거죠. 그 일치하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자꾸 체계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면 엄청난 목격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바섬의 외국인 탐험대가 이 아툴을 많이 봤다는 거죠. 또한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피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날개 달린 피메일 이죠. 피메일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죠. 악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실제 동물을 이제 악마로 이렇게 묘사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피는 날개 달린 여자 악령이지만 실제 동물을 말할 수도 있고 중세 유럽에 나오는 비브리아도 날개 달린 암컷 용인데 이 하피를 드래곤화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렌도 버드 위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는 이제 지느러미가 있고 어찌됐건 제가 이제 창세기의 비밀 중에 인간 유사 생물체를 알아야지 창세기의 비밀이 이제 접근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현생 동물이 아닌 고대 생물로서 지금 굉장히 이제 없어졌죠. 굉장히 희귀한 동물 중에 제가 이제 나하시를 얘기했죠. 인간 유사 동물 중에. 그리고 요 나하시와 아담의 후손이 섞이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거인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뱀의시의 이론으로서 이제 지금 많은 의문을 풀려고 했던데 빅풋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유사 생물체 중에 날개 달린 애들도 있다. 그 존재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생물체를 실제 날개 달린 데빌과 혼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일반 생물체가 아니라 어떤 다차원 생물체일 가능성도 있다. 요게 이제 유럽에 많이 나오는 가고일이다 하는 이제 윙드 휴머노이드 데빌이죠. 그래서 이 유럽의 성당이나 이런데 수도원에 있는 요 가고일들이 뱃 휴머노이드, 박쥐 인간형 생물체이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차원에서 날아오는 악마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 버전의 이제 인간새 맨버드의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죽음의 새 데스랩터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아울맨, 미국의 모스맨이 제일 유명하죠. 영국의 이제 아울맨은 이제
꼭 부엉이처럼 보였죠. 미국에서는 이제 서버지니아 그쪽에서 모스맨이 발견됐죠. 포인트 플레젠트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굉장히 얘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만일 동물이라면 같은 종의 두 아종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이 멤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카고에서도 이제 모스맨이 요즘 많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사진을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과일박쥐죠. 그래서 얘네들이 플라잉 비스트 날아다니는 짐승인데 포유류가 아니라 아니 파충류 이게 프테로사우루스 익룡이 아니라 날개 달린 이제 매물 비스트로서 유력한 후보죠. 실제 발견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미확인 동물이 아니고 확인된 동물인데 얘는 이제 문제가 뭐예요? 굉장히 거대하지만 사람만큼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얼굴이 많은 목격담에서 나오는 멤버들, 그러니까 인간 유사 동물, 날개 달린 인간 유사 동물의 얼굴이 원숭이 아니면 사람 얼굴인데 얘는 폭스 얼굴이죠. 여우 얼굴이죠. 이놈 굉장히 큰데 뭐 실제로 뭐 거의 뭐 사람하고 비슷할 정도로 큰데 잘 보면 이놈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우처럼 생겼죠. 그래서 플라잉 폭스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놈들의 특징이 거꾸로 달려서 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날개 달린 인간 유사 동물, 그러니까 플라잉 윙드 휴머노이드도 실제로 이렇게 배트맨처럼 거꾸로 달려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동물학적으로 플라잉 폭스 다음에 플라잉 에이프, 플라잉 휴머노이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박쥐 중에 이제 플라잉 폭스 말고 과일 박쥐 말고 거대 박쥐가 이제 보통은 이제 플라잉 폭스만 있다고 과일 박쥐만 있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유형의 거대 박쥐도 있답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수컷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 얼굴이 이제 예를 들면 흡혈박쥐 비슷하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 맨버드가 처음에는 이제 플라잉 폭스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숭이 얼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한 애들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날개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윙드 휴머노이드 실제로 봤다는 거죠. 목격담이 굉장히 많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모스맨이죠. 모스맨 영화화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요거는 이제 좀 여담으로. 근데 이제 모스맨은 이제 문제가 있죠. 일반 동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모스맨이라는 이 생물체가 나타나면 주변에 전자기장이 이상이 생기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미확인 동물학으로 보기에는 좀 주변에 워낙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대의 이제 대별로 보는 거죠. 고대의 악령으로 보는 거죠. 모스맨의 저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1966년에 이제 모스맨 목격담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나온 거죠. 우리나라 서프라이즈, MBC 서프라이즈도 실제로 모스맨에 대해서 2, 3m 정도의 크기, 거대한 몸을 뒤덮은 까만 털, 얼굴과 가슴을 구별할 수가 있다.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갛고 커다란 눈이다. 근데 이제 영국의 아울맨도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관찰되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뭔가 규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실제로 나방처럼 그려놨네요, 누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그 MBC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이제 모스맨하고 영국의 아울맨이 실제로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생김새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게 만일 하나 이제 동물이라면 아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동물로 보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UFO처럼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UFO가 나타날 때 전자기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시공이 뒤틀리고 얘들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다차원 생물이 아니냐, 어떤 디모닉 그러니까 어떤 심령 현상하고 관련되는 거죠. 마귀 현상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같은 종류의 어떤 악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가면 이 모스맨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상품화 돼 있죠. 그래서 모스맨 축제, 모스맨 축제 페스티벌도 열고 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이 사람들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도 보면 이제 모스맨, 그렇죠? 하고 뭐 이제 빅풋 이런 걸 다 이제 캐릭터화 해놨죠. 근데 영화에도 보면 이제 지옥의 박쥐다, 지옥에서 온 박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해놨죠. 그래서 서양화, 이제 미국화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햇 모자도 씌워놨죠. 이거죠. 윙드 휴머노이드. 근데 얼굴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뭘 해놨어요. 지퍼스 크리퍼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모스맨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윙드 휴머노이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화도 했는데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인간 유사하면서도 이제 새 아니면 박쥐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비익, 그러니까 이제 날개 날아다니는 비익이죠. 이런 것도 이제 비막이죠. 비막을 얼굴에다 해놨죠. 상상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이제 모스맨 유사한 어떠한 존재들을 시카고에서도 많이 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들타운이라는 도시에서도 이제 플라잉 휴머노이드, 윙드 휴머노이드 많이 만났다. 굉장히 많은 이제 목격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켄 게라드라는 이제 박사가 Encountered with Flying Humanoid, 이제 주로 날개 달린 이제 인간 유사 동물에 대해서 아예 책을 썼죠. 얼마나 목격담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주류동물학에서는 이제 거인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빅풋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인간 유사 동물도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 빅풋이 있는데 빅풋도 인정 안 하고, 빅풋하고 사람 사이에 더 가까운 고대의 나시라는 서펜트라는 얘가 있었던 것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날개 달린 휴머노이드도 인정 안 하지만 실제로 많이 목격이 되고 있답니다. 어떤 악령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날개 달린 악령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예요? 그 동물학적 관점에서도 날개 달린 인간 유사 동물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에 떠다니는 이제 사진인데, 요거는 진짜랍니다. 요게 이제 시카고에서 찍혔던 이제 아까 요거죠. 시카고에서 찍힌 이제 윙드 휴머노이드죠. 이게 요것도 이제 어디서 찍혔답니다. 사람하고 비슷한데 날개 달린 거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이제 인도에서 찍혔죠. 날개에 비막이 달려 있죠. 비막이. 요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찍힌 이제 모스맨 유사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목격담은 아주 생생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 아리조나 주에서 찍힌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종려나무 잘못 본 거다, 뭐 말들이 많죠. 이것도 이제 실제로 그 모스맨이 관찰된 이후에 수년 있다 찍힌 이제 이상한 사진이죠.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냐? 진짜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중국에서 뭐가 잡혔다는데 이것도 뭐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Man, Bird, Winged Humanoid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상증, 파레이도리아. 이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괜히 뭐예요? 구름이나 어떤 일상 존재하는 새 무리, 이런 것들을 어떤 큰 그림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변상증이라는 거는. 아니면 착시, 잘못 봤다, 이거죠. 이게 주류 동물학계에서는 이렇게 보죠. 야, 날개 달린 그 유인원이 어딨니?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좀 동물학자 중에 조금 이제 개방적이 열린 분들은 이제 호주의 더글라스 샤이어, 미국의 켄 게라드,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제 살아있는 화석,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진 아주 희귀한 아직 미확인된 생물체다, 그렇죠? 렐릭이나 리빙 파슬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초심리 현상 이런 거 좋아하는 무당기 있는 애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tulpa 현상이다. 이건 뭐냐면 하도 어떤 그 염력에 의해서 하도 간절히 보고 싶으니까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티벳의 승려들이 어떤 이제 그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력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면 실제 동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뭐 영계에서 날라온 디모닉 엔터티인데 외계인 그레이 에어리언처럼 그것이 이제 나왔을 때 이걸 본 사람이 이제 날개 달린 인간 유사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다 취합해서 이제 일루미나티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생물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변상증이나 착시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생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어떤 유형의 동물들이 과거에 존재했는데 그것들이 중에 일부 남아있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잡히는 게 유전적이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화석들이 가끔가다 찍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지금 주류 생물학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렇죠? 희귀한 생물들이 이제 찍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중에 윙드 휴머노이드도 있다 이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툴파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마음의 염력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네시오의 그 괴물도 플레지오사우루스로 보지 않고 고대의 생물체, 잔존 생물체로 안 보고 뭐로 보냐면 이제 하도 내시를 보고 싶으니 하다가 그 사람들의 이제 염력이 모여갖고 생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뭐 자기가 날라왔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불러낸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외계인들, 그레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 윙드 휴머노이드도 그런 거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루미나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렇게 유전자 조작, 키메라 하이브리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짓 하다가 이제 걔가 나왔다, 이런 얘기 옛날에 제가 했었는데, 그 의미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 그,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 그렇죠. 그걸로, 어떤 현상을 접근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들이 현대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전부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룰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청나게 많은 목격담이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닥칠 일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나름대로 한국에 별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 좀 개척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가, 성경,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상식 갖고 특히 창세기나 계시록을 풀면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것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좀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이 열린 분들은 이게 요걸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